다음 이수아 기자 준비했죠? 네, 세 번째 아이템입니다. 이 제목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 성원 감사, 마중 나온 MB맨 누구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신년 특별 사면으로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서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오후 1시쯤에 병원을 떠나서 서울 강남구의 소망교회를 첫 방문지로 일단 들렀습니다. 네. 이후에 뒤이어서 지지자들이 기다리는 자택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 자택 앞에서는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한편 지난 5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특히 젊은 층이 저를 성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이번 사면 결정에 대해서 따로 입장이나 소감을 밝히실 게 있을까요? 지금 그때부터 할 말은 없는데 앞으로 할 기회가 있겠죠. 네. 네, 국민께 송구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5년간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특히 젊은 층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젊은 층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사실 옥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고려대 후배라던가 아니면 수험생들과 이 나눈 편지들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을 인싸다 뭐 이렇게 해서 인싸 이명박 드림 뭐 이렇게 해서 보낸 내용도 굉장히 네. 화제가 되고 했었는데 그 내용이 떠오르고요. 이 특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좀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뭐 앞으로 말할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옆에서 뭐 이명박 연호를 하는 이 목소리도 들리고 이게 전체는 다 안 보이지만 굉장히 좀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네. 이른바 친이계 인사들은 누가 나왔을까요? 이 논현동 사저에서 정말 추운 날씨인데 전부 다 환영 현수막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마스크도 하고 이렇게 모자도 쓰고 계시고 해서 알아보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보면은 MB 정부 실세로 이 친이계 좌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재호 3인 고문이 저기 지금 양털 모자를 쓰고 가운데 계신데요. 모자 썼군요. 네, 고문이 보였고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도 보였고 네. 이군현 전 의원의 모습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의외로 이 현역 의원들의 모습을 찾기가 좀 힘들었는데요. 이 권성동 의원이 그중 가장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중 나온 지지자들과 일일이 손을 잡으면서 감사하다 인사를 네. 했거든요. 근데 권 의원이 계속해서 이 전 대통령 옆을 따라가면서 약간 어. 에스코트하는 듯한 모습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었고요. 네. 이 권 의원으로 치면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강릉 지역구로 되면서 결국 정계 진출한 케이스거든요. 이 오리지널 좀 친이계다 저희가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도 뭐 당연히 찾아뵈야죠 라면서 여기에 올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택에 들어가서 권 의원은 좀 대화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해라라고 이 전 대통령이 당부를 했고 이 친박이라는 개념은 이미 사라진 개념이라서 뭐 오늘 특사나 뭐 지금까지의 만남이 다시 친이계의 집결을 말하진 않는다라는 평가도 내놓긴 했습니다. 의외의 인물은 태영호 의원이었는데요. 태영호 의원도 있었어요. 태영호 의원이 이 자리에 왜 왔나 저희가 의원실에 확인해 봤거든요. 네. 이 지역구에서 있는 일이라 참여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 태영호 보이는 의원이죠. 인물들은 장제원 의원 네. 그리고 뭐 이동관 MB 당시 대변인의 모습 저희가 볼 수 없었습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예. 지금 뭐 정말 친이계가 지금 대거 많이 나왔습니다. 뭐 날이 날인 만큼 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보면 권성동 의원 지금 친윤계의 핵심이죠. 네. 장제원 의원은 오늘 오지 않았지만 여기도 역시 사실 친이계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동관 이 당시 수석도 지금 또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특보로 하고 있고 사실 친이계와 지금 현재 친윤이 교집합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전당대회도 있고 내년 총선도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과연 행사를 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친이계와 이제 친박이 가장 혈투를 벌였을 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하기 직전에 경선 때 엄청난 혈투가 있었죠. 네. 근데 결국 대통령이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친이계가 굉장히 위축됐어요. 네. 그런데 탄핵 이후에 또 어떻게 보면 탄핵에 있어서 탄핵에 영향을 미친 게 또 친이계가단 말이에요. 탈당을 하면서까지 탄핵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현재 당이랄지 아니면 대통령실이랄지 여러 가지 좋은 높은 위치 또 직위에 친이계가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친이계가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는 있지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은 이제 나이도 좀 있고요. 지금 정치에서 손을 뗀 지 꽤 오래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거의 5년 가까이 구치소에 있었고 그래서 아마 뭘 상의 정도는 할 수 있을지언정 네.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요. 어떤 설사 자기의 어떤 친이계라 할지라도 이제 그러한 정치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지금 윤핵관이라 불리우고 있는 이제 권성동 의원이랄지 장제영 의원이 친이계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뜻을 뭐 받든다랄지 그러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거다. 뭐 지금 그런 말씀 좀 주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지금 신년사 아닌 신년사를 지금 하고 자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민지숙 기자, 네. 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새해 또 연하장을 보냈어요. 맞습니다. 문 전 대통령 오늘 오후 SNS에 새해 연하장을 올렸는데요. 네.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표현들이 담겼습니다. 보시면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이 마음까지 춥게 한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이런 문장들이 사실 현 정권인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표현이다. 이런 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신년 연하장에 결국 윤 대통령을 공격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윤 대통령도 똑같이 또 연하장을 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요. 네. 이 메시지가 담긴 연하장 사파가 이 도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이 이미지 외국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왼쪽 사진이 이 뉴욕 본사를 두고 있는 사진 디자인 회사 셔터스톡에 올라와 있는 일러스트인데요. 오른쪽이. 네. 반대편에 있는 게 이 대통령 연하장에 들어있는 사파입니다. 네. 이 이미지가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요. 태권도 하는 사람의 이미지나 김치라는 글자, 전통 탈 이미지 이런 것들 또 전체적인 구성이 동일하다 이런 네. 지적이 나온 겁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해명에 나섰는데 네. 전문 업체에 의뢰한 내용이고 네. 해당 업체에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적법하게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연하장까지 베꼈다면 국민들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흡사한 연하장 표절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실은 디자인 전문 업체에 적법한 라이센스를 계약을 통해서 지금 이 만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도 연하장을 당원들한테 발송을 했더라고요. 네, 발송을 했는데요. 사실 연하장이라는 게 이 새해를 뭐 맞이하면서 좀 긍정적인 인사말도 남기고 이런 곳인데 이 상황이 상황인 만큼 좀 내용이 심각했습니다. 이 보면은 야당 파괴와 정치 보복으로 민주주의는 질식해가고 있다.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은 강자의 횡포를 억누르고 약자를 위해 사용돼야 된다라면서 약간 이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한 듯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서 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이건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시죠. 새 밑에 한파만큼이나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검사 정권의 폭력적 정치 보복 때문에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에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보좌진 비공- 여러분 좀 비공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더, 예. 비공개하기 전에 뭐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니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아까부터요. 네, 참 뭐 좋은 일 없는 일입니다. 네, 실제로 옆에 앉아있던 다른 의원이 이렇게 종이를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기억하시죠? 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노 의원이 부정청탁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이 돼 있다.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들린다라고 말한 발언을 비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 한 장관이 직접 설명에 나섰던 게 부결의 빌미를 줬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의 비호감을 높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었는데 네. 한동훈 장관 본인이 오늘 출근길에 민주당 지적에 대해 직접 반박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민주당의 말씀은 어차피 다수당이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까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 설렁설렁 하고 넘어가자라는 말씀 같은데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죠.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저는 제 설명에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 사실 공표라고 지적할 게 아니라 네. 허위 사실 공표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과 이재명 대표 사이의 신경전 좀 절정에 이르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네. 대표 사실 검찰 수사 관련해서 며칠 동안 꾹 참다가 한마디 툭 뱉고 뭐 이걸 맞아요. 반복했었거든요. 오늘은 좀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초 이 대표 측 설 연휴가 시작하는 다음 달 21일쯤에 뭐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뭐 설명을 할 거다 이렇게 거의 확정이 됐었는데 이 부분도 다시 이 대표의 소환 일정이 다음 달 10일에서 12일 사이로 지금 조율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가 민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윤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조할 방침이었는데 자칫 신년 기자간담회가 아니라 이게 네. 검찰 조사 관련 이 대표의 기자회견이 될 수 있다. 이런 내부 우려가 반영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아니 지금 이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관련해서 좀 긴장감이 지금 점점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지금 1월 임시국회를 또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친 이재명계 박찬대 최고위원 입에서 나왔는데요. 듣고 네. 보시죠. 지금 일몰법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국정조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정조사도 지금 7일자로 끝나게 되는데 사실 추가적인 연장은 불가피하다 보니까 그 1월달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되지 않겠냐. 밀린 법안 처리를 위해서 1월에 다시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설명이었는데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이 헌법상 국회의원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는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죠. 이 부분을 노려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없는 현재의 상황 이런 걸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대표의 방탄국회를 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네. 이 지금 야당 국민의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1월 9일에 이어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이 있다면 1월 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그 이후에 관계되는 의원들의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설 세고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사실 처리를 못한 법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를 열 필요도 있긴 한데 지금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먼저 임시국회를 얘기를 하니까 이거 지금 방탄국회 아니냐라는 오해를 또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해일 수도 있고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좀 떳떳하게 임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 국회를 방탄으로 내가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맞아요. 성남FC 소환 일자 조율하고 있어서 1월 둘째 주경에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상 보장된 이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에는 회기 중에만 한정해서 좀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회기를 연장하는 거 아니냐 이건 꼼수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소환에 응한다면 검찰로서도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환하는 것이 맞고 사실 임시국회는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운임제도 끝났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굉장히 좀 색채가 많이 드러나 있는 노동과 관련한 입법들 다 근로기준법 등이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임시회기는 필요하지만 이게 방탄으로 여겨질 시기에 그냥 기계적으로 연장해서 하는 거는 민주당으로서 좋을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결국 민주당이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결국 결부가 돼서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런 와중에 대장동 키맨 3명 중에 한 명이 유동규 전 본부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를 또 콕 집어서 작심 발언을 했어요. 네, 유 전 본부장이 고 김문기 개발 1처장을 이 대표가 모른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예전엔 이재명은 불리해도 이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비겁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영화 대사처럼 이재명을 직접 만나면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라고 묻고 싶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영화에서 사실 나한테 왜 그랬어요? 라는 주인공의 대사보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더 유행어가 됐거든요. 저희가 영화 장면 잠시 준비해봤습니다.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네, 영화를 보니까 또 기억이 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묻고 싶다. 이게 무슨 의미인 걸까요? 유 전 본부장이 이제 일관적 인터뷰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인터뷰를 할 때마다 작심하고 영화의 뭐 명장면의 한 대목 그런 걸 이제 인용을 해요. 그래서 전략적인 걸까요? 그렇죠. 전략적인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치명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저격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어떤 진실성 이런 것들을 아주 짧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효과는 보고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뭐 죄가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본인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좀 효과도 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